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현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그 드라마 얘기 좀 하죠. 네. 1988년 열풍 대단하죠 지금 현재. 네. 응답하라 1988 일명 응팔의 신드롬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청률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공감도, 그에 따른 반응이 상당히 뜨겁게 나오면서 케이블 드라마지만은 그 여파는 지상파 못지않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공감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공감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많이 적은 것이 사실인데 이 드라마는 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1988년도 당시 유행했던 복고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향수를 자극할 만한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문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한 예를 들면은 뭐 당시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졌지만은 당시에 데모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 지금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그와 관련된 열정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고 또 배경이 되고 있는 쌍문동 같은 경우에 5가구가 서로 정을 나누는 뭐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풍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은 없는 뭔가를 좀 기대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도 작용하였고 전체적으로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 부모 세대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족애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이 기존의 시리즈와는 좀 다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신드롬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드라마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보다 보면 시간이 흐른 만큼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 이런 사실을 또 새삼 깨닫게 되는데 오락실도 50원이고요. 네. 또 뭐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이런 대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5천만 원이면 강남에 집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나요? 예, 우선은 30년 거의 가까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는데 먼저 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일반 시내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140원이었습니다. 지금 버스 요금은 1,300원, 88년도에 비해서 9.2배의 요금 인상이 기록이 되었고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 담배 가격 같은 경우에는 1988년 소리가 500원, 88 라이트가 600원이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품군들이 4,500원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7.5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커피 같은 경우에도 다방 커피 한 잔 기준으로 해서는 558원이었습니다. 별다방 커피가 현재 4,100원대이기 때문에 약 7.3배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식자재 흐름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많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500g 기준 5,080원에서 현재는 45,000원으로 무려 8.8배의 예.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돼지 가격 인상도 역시나 만만치 않은데 500g 기준 5,080원에서 현재는 14,000원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또 드라마에서 태기방에서 모여서 라면을 먹는 장면들이 특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라면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봉지에는 그때는 100원, 현재는 약 634원으로서 한 6.3배 정도 올랐고 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가 짜장면인데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759원이었습니다. 현재는 4,600원대 약 6.1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소주 같은 경우에도 250원대에서 현재는 1,200원대 약 4.3배의 상승세 그리고 택시 기본 요금 같은 경우에도 600원에서 현재는 3,000원으로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도 200원에서 1,250원으로 각각 5배, 6.2배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료 가격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경유당 리터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 179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1,424원으로 약 8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고 휘발유는 리터당 400원에서 1,640원대로 약 4배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휘발유보다는 경유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 그 당시 대비해서 경유의 사용량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국민 대표 간식거리라고 할 수 있는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도 100원에서 320원, 쌀 중품 40kg 같은 경우는 42,000원대에서 현재 125,000원대로 그리고 항공 여행 운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부산 기준 29,500
26,000원대에서 76,200원대로 약 3배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였고 예. 마지막으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교통법칙금 9인승 이상 기준 3만 원에서 현재는 7만 원대로 2.3배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라는 거. 맥주 같은 경우도 약 2배의 상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각 품목마다 상승률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대부분의 품목군들이 물가 상승률을 좀 기록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게 드리도록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드라마 1988년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988년이니까 2015년이니까요. 몇 년 전입니까 이게? 한 27년 전. 27년 전이죠. 초코파이는 100원에서 300원밖에 안 올랐네요. 네, 우선은 그 음식료 다른 과자 같은 경우에도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사실 네. 용량이 과거 대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용량에 따른 가격 상승은 쌀값도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선 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 대비해서 약간 농작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기 따라서 네. 생산에 대한 부분, 물론 소비도 많이 늘었지만은 생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었고 그 당시 대비해서 또 밀가루라든가 뭐 옥수수, 다른 해외 품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쌀값이 많이 안 올랐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면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은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 그래요? 가격, 강남 그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 1988년도 5천만 원이었던 응마 아파트가 현재 시세는 76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대략 9억 원에서 10억 원, 한 19배에서 20배 가량의 상승률을 엄청나게 보여줬기 올랐네요. 때문에 부동산은 정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대한 상승률 대비해서도 이 부동산 가치가 많이 컸다라는 거, 27년 전 대비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었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갖고 지금의 약간 부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정론관님 보시기에는 부동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만 왜 이렇게 급등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우선은 사실 그때 그 당시부터는 약간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많이 올라오는 인구가 좀 많았고, 그렇죠. 예, 강남 지역으로 해서 대규모 약간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것이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좀 강남 지역 중심으로 해서의 집값 상승이 전체적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뭐 드리도록 투기 열풍도 하겠습니다. 한몫하지 않았겠어요? 예, 뭐 투기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자본이 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대 외국 자본의 큰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투기적인 그런 흐름을 보인 것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부분이 거기서 성동일 배우분이 요즘은 은행 금리가 15%밖에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 당시 은행 금리가 어느 정도 됐고 뭐 지금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금리 뭐 사상 최저치 금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금리가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시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대가 그랬습니까? 예,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시중금리, 무담보 콜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1988년부터 1997년 사이 약 12%에서 17%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즉 IMF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2% 이상의 고금리, 즉 이자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약간 연금이라든가 그리고 예적금만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그래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한 부분은 이 점이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지금은 있겠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1.5%, 2%대로 엄청난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금리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은행만 넣어두더라도 15% 그러한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주식 투자라든가 고위험군에 대한 투자가 약간은 조금은 떨어지거나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크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관련된 반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가격 가치가 급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보다도 부동산 가치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난 지역군들이 많아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갖고 있냐, 특히나 강남과 강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다른 어떤 지역을 갖고 있냐에 따라 갖고 똑같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부의 축적도가 좀 다르게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은행에다 목돈을 넣어놓고서 금리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리 생활이 가능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정도 금리면요. 네, 맞습니다. 그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 대한 부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었고 IMF 기준으로 해서 부도가 나는 은행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은행들의 뭐 재무 건전성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확보를 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경기 흐름이라든가
경제 흐름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정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의 경제 성장률 관련된 부분에 네.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경제 성장률, 고성장에 대한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금리가 가능했고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 자본에 대한 간섭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금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5% 이상 됐었죠, 그렇죠?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강의 기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급성장하는 나라였던 만큼 경제 성장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과 좀 비교는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약간 뭐 브릭스라든가 혹은 인도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시각이 그 당시 외국에서 우리나라 시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하여튼 지금 은행 금리에서 격세지감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그 평론가께서 보실 때 특이한 가격 변동, 이 특이한 가격 변동을 보이는 상품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27년 동안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보인 제품군, 품목도 있겠지만은 급상승 또 급락했던 가격 흐름을 보였던 제품군들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호루라기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호루라기요? 네. 부는 거예요, 호루라기. 예, 맞습니다. 1979년도 처음 판매가 된 호루라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 가격은 250원이었습니다. 1980년대 300원으로 인상된 호루라기는 1984년도 또 큰 폭으로 올라서 500원대였고 짧은 기간 너무 오른 충격 때문인지 호루라기는 이후 25년째 계속 500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호신용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했지만은 최근에는 그저 약간 학생들의 학용품 관련된 부분으로만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아이들 학습 교재 혹은 노래방용에 꼭 필요한 탬버린 경우 같은 경우에는 1976년 선을 본 가격은 900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급격하게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6,300원대로 1990년도 폭등 가격 흐름 보였는데 네. 상승세를 이어 1993년도에는 22,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최고점 같은 경우는 1998년도 35,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가격을 찍고 나서는 현재 시점 2000년대 만원대로 다시 한번 좀 공두박질 치는 모습 보였고 이후 가격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대가 긴 만큼 역시나 가격 변동이 높았던 업종과 제품군들에 대한 흐름 그 시대에 풍미했던 약간 유행에 대한 부분도 이와 관련된 부분과는 좀 연관이 있지 않나라고 이 말씀드리도록 수요와 하겠습니다. 공급의 어떤 변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호루라기 네.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네, 우선은 예전 한 70년대, 80년대 그런 뭐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 영화를 봤을 때는 사실 호루라기를 부는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왔고 탬버린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이 급격하게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 가격이 되면서. 뛰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나가 지금 한 다발에 싸면 2, 3천 원인데 거기는 한 두세 개를 모아놓은 걸 2,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때는 워낙에 그때 귀한 음식이었다고, 그때는 귀한 바나나 과일이었다고. 먹기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부잣집 자식들만 먹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만 먹는 아이의 모습도 참 네. 인상이 깊었는데요.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된 해라고 하던데요. 예, 우선은 1988년도 최저임금협의회에서 정한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462원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액은 이보다 약 12배 많은 5,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3배 상승한 6,03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네. 조금은 안타까운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한 끼 식사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기가 좀 벅차다라는 것은 1988년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2015년도 현재로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저시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462원 갖고서 한 끼 식사하기가 어려웠고 네. 지금도 6,030원을 갖고서 밖에 나가서 점심 식사하기가 어렵죠. 요즘에 점심 식사하면 7, 8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국가 경제 규모, 이 국가 경제 규모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예, 우선은 국가 경제 규모도 그렇고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이미지도 많은 변화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1988년도 국내 총생산 GDP는 144조 원으로 네. 지난해 GDP 1,485조 원에 비해서 10분의 1에도 미치는 못했습니다.
1988년도 앞서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실질 성장률이 11.9%, 성장률 자체가 12%에 육박하는 그런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기준금리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연동이 되었고 최근 2%대 중후반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았던 수준입니다. 네. 다만 성장률 단순 비교는 아무래도 경제 규모에 대한 격차를 고려할 때 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수치적인 측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유상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확실하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겠고 또 시대 차이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국세청에 따르면은 국세청 개정 첫 해인 1966년 국세 수입은 951억 원이었습니다. 1988년도 같은 경우에는 19조 4,844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 5천억대로 1988년에 비해서 무려 10배 넘게 증가 흐름 보였다는 거,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거쳤다는 것은 국내 소비에 있어서의 소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1인당 국민소득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살기가 좋아졌다. 그렇게 우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선은 1인당 전체적으로 가계소득 같은 경우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뭐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의 재분배라든가 이런 것이 과거 대비해서 뭐 잘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판단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과거 대비해서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된 것은 수치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봤을 때는 한 끼 식사하기도 어려운 어려울 것 때. 같다. 분배적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균형감을 갖는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다. 뭐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수치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통계의 결과기도 그러네요. 한데요. 네,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봤을 때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가 달라졌나요? 네, 지금 2015년도지만은 물가에 대한 기준은 2010년도를 현재 잡고 있습니다. 2010년도 물가를 100이라는 숫자로 기준을 봤을 때 1988년도 10월 물가는 171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2015년도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0년도 대비해서 약 110.05를 기록을 하였고 네. 지수 물가 측면에 있어서는 1988년과 지금 현재 10월 달에 비교한다면은 180.94%의 물가 상승률,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좀 더 좀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물가지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예, 우선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품목은 과거 대비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품목의 가격 분모를 좀 나타난 그 지수이겠고 네. 서민 경제에 좀 직접적인 연관을 줄 수 있는 제품군들에 대한 가격 연동표입니다. 즉 180%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물가 상승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2배 그리고 뭐 7배, 8배의 상승률을 기록한 제품군도 있겠지만은 각각의 제품의 비중치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를 약간 평균치를 냈기 때문에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물가 상승이 1988년 대비해서 현재 2015년도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30년이 지난 지금에 연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예, 우선은 연탄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을 했지만은 체감적인 상승도는 다른 연료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1988년 때 가장 흔한 난방 재료였지만 2015년도에는 사실 일부 소외계층만 사용하고 있는 연료인데 가격이 다른 연료에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소외계층이 많이 쓰고 있다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가 안정에 관련 법률에 따라서 연탄의 최고 판매 가격을 고시하는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탄 한 장당 판매소 가격은 391원, 1.25원이었고 1988년 185원보다 11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쓰이는 연료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기간 252%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드라마에서 정한이네 집에서 겨울을 지내기 위해 연탄을 1000장을 주문했는데 잘 사는 집이죠. 네, 맞습니다. 하루에 3장 정도 만약에 쓴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비수기를 포함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인데 당시 판매소 기준으로 해서는 18만 5천 원을 내야 했습니다. 2015년도 만약에 같은 1000장을 주문한다라고 한다면은 39만 2,05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격 상승을 하였지만은 현재 물가 체감도만 봤을 때는 연탄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건 이제 연탄을 요즘에 안 쓰니까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네, 뭐 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나마 적은 편인데 연탄 제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연탄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위해서 가격이 앞으로도 크게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1988년이죠. 1988년 그리고 올해를 이렇게 비교하는 물가가 인터넷상에서도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우선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물가만큼 내 월급은 오르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한 최저임금과 학점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들도 나오는 모습 보였고 지금 재산을 가지고 1988년도로 만약에 돌아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상당히 부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바람들도 나왔고 앞서 말씀 좀 드렸던 대로 가격이 내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좀 푸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반응이 뜨겁고 또 복고 열풍에 따른 반응이 뜨거운 만큼 시민들에 대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향수에 대한 부분도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만 내렸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월급도 오르긴 올랐나요? 오르긴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뭐 월급도 물가 대비 올랐으면 좋겠다. 오르지 않는 거는 최저임금 그리고 학점, 성적뿐이다. 뭐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이 좀 씁쓸한 현실을 좀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